세수 펑크가 나면 부작용이 없을까요?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그것도 세수 펑크가 크면 클수록 저는 부작용이 더 크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올해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도 이대로 간다면요. 세수 펑크가 굉장해질 거고요. 그에 따르는 부작용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당장 92조라는 세수 펑크가 났을 때 부작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국가 부채 비율. 결국 말입니다. 올해 50%를 넘어설 겁니다. 야, 참 안타깝죠. 저는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 부채 비율을 30% 40% 선에 관리하던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요 36%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늘어서 말입니다. 2022년에는 49.7%가 됐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는요 49.8%인데 현실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11월 달까지는요 50%예요. 50%. 그래서 금액이 1,109조 5천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는요. 이게 51%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수가 펑크가 나니까. 1,196조 5천억 원. 2년 사이에 12.1%가 늘어나요. 12.1%가. 128조 8천억 원. 굉장히 빨리 늘어나죠. 굉장히 빨리 늘어납니다. 저는 국가라는 게 부국강병이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라가 부자인 것이 곳간이 튼튼해야 되는 게 부국이거든요. 나라 곳간이 텅텅텅 비었다는 뜻이고요. 강병이라는 게 군인들이 강하고 나라가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는 뜻인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을 보고 있을 때마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든 아니면 우든 뭐 좌라고 대한민국이 좌가 없다고 했죠. 진보든 아니면 보수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라 국간을 튼튼히 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보도 돈 풀기. 뭐 보수도 아니라고 하지만 진보보다는 덜하지만 돈 풀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 1067조 7천억 원이 1196조 5천억까지 늘어나잖아요. 12.1%가 늘었잖아요. 게다가 세수에 대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51%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국세 수입 예상치를 보면요. 2023년 결산치가 344조 1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예상치는 367조 4천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6.8%가 늘었거든요. 23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세금이 23조 3천억 늘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수가 무너진 상태에서 수출이 완전히 V자 반등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세 수입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또 작년처럼 말입니다. 국세 수입의 펑크가 또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23조 6천억 원을 늘렸는데 전문가들은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많으면 15조 정도, 많으면 15조, 적으면 5조 정도가 펑크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수 펑크의 부작용은 더 커지겠죠.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살림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엉망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나라 살림을 보고 있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관리재정수지가 2024년 전망이 92조예요. 이게 GDP 대비 적자 비율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3% 이내라고 했거든. 3% 이내. 이거 쉽게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2022년에는 5.4%가 지금 세수 펑크가 나서 나라 살림이 117조 원의 적자가 났었거든요. 역대 최대였습니다. 역대 최대. 그리고 말입니다. 2022년에도 112조 적자가 났었고요. 적자가 재정이 2019년에 54조 4천억 원, 2020년에 112조, 2021년에 96조 6천억 원, 2022년에 117조. 이게 2022년에 117조까지 늘어난 이유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게 권력 교체기가 되면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돈 풀기를 나서는데 이게 최악이 된 거예요. 게다가 2023년도요. 1월에서 11월까지 지금 통계가 나왔지만 정부가 당초에 예상했던 58조 2천억보다 큽니다. 현재는 64조 9천억 원입니다. 게다가 올해는요. 올해는 92조까지 늘어나니 부채라는 게 결국은 세수 펑크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부가 저는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풀 때 풀고 또 땡길 때 땡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그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보다는 과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기도 포퓰리즘은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가 써진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 92조까지 가면 지금 최악이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하고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만큼 나라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나라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니까 이런 최악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발 윤석열 정부가 빨리 움직이는 것도 빨리 움직이라는 거지만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는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이 얼마나 나는지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 취약계층을 도우면 돈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돈 씁니다. 저는 극단적인 취약계층을 돕고 그러면서 시장에 저는 반응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어떨 때는요.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어떨 때는요.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요. 나라의 효율성인데 과연 나라의 효율성을 같이 지켜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고요. 저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선택을 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저는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먼저 나서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 갈 수 있는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